지난 영상에서 이란 전쟁이 한국 전기요금을 월 18만 원 올리는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전쟁이 당신 차, 냉장고, 아파트 창문 값을 올리는 두 번째 경로입니다. 3월 마지막 주, 바레인 상공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란의 공격이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단 하루 만에 6% 튀어올랐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은 알루미늄의 92%를 수입합니다. 당신 차에 알루미늄이 130kg 들어갑니다. 냉장고에 15kg. 아파트 창문 3시의 원가 중 40%가 알루미늄입니다. 이 전쟁은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지갑에 꽂히는 청구서입니다. 타임라인을 빠르게 짚겠습니다. 3월 26일 새벽, 이란이 바레인의 LBA 알루미늄 재련소와 UAE의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LBA는 세계 5위 알루미늄 재련소입니다. 같은 날 오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장 시작 3시간 만에 6% 급등했습니다. 톤당 약 150달러,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원자재 트레이더 지훈 씨 모니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즉시 현대차 납품 계약서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잠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알루미늄 생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간 약 150만 톤을 수입하는데 그중 35%가 UAE와 바레인에서 옵니다. 방금 공격받은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수입액으로 따지면 연간 4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체 공급원이 있냐고요? 호주와 캐나다에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단, 운송비가 중동 대비 30% 더 붙습니다. 공급망을 전환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반떼 한 대에 알루미늄이 130kg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엔진 블록, 차체 패널, 휠, 서스펜션 부품까지 전부입니다. 몰랐으면 댓글에 몰랐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충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구매팀에서 일하는 민준 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날 아침 알루미늄 가격 6% 상승 알림을 받자마자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습니다. 아반떼 한 대당 알루미늄 원가 상승분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원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6% 오르면 아반떼 한 대 원가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이 비용을 그냥 흡수할까요? 역사가 알려주는 답은 아니오입니다. 제조업체는 원가 상승분의 60에서 80%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출고가 기준으로 0.4%에서 0.7% 인상입니다. 삼성 양문형 냉장고는 원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 오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3시 교체를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영 씨는 이번 달 서울 마포구 아파트 창문 3시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280만 원입니다. 30평 기준입니다. 창호 원가의 40%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6% 오르면 이 견적서에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더 붙습니다. 10% 더 오르면 추가 비용이 40만 원을 넘습니다. 건설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집중 사용 공사 기준으로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 추가됩니다.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잠깐,
이 부분을 모르면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골번 삭스의 유럽 주식 전략가 샤론 벨은 이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닙니다. 공급망 재편 비용, 보험료 상승, 운송 경로 변경 비용이 구조적으로 쌓입니다. 이 비용들은 전쟁이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비자 가격에 영구적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충격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알루미늄 가격은 6개월 만에 40% 올랐습니다. 일본 알루미늄 제련소들은 전력비 급등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당시 일본은 알루미늄 생산량 세계 4위였습니다. 10년 후, 일본은 알루미늄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구조적 전환이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일본 소비자들이 부담한 추가 비용은 수십조 엔에 달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경로 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6%를 담당합니다. 전쟁이 터지자 런던 금속거래소 알루미늄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톤당 3,84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3.2년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높아진 원가를 그대로 부담했습니다. 이번 이란 공격으로 충격받은 LPA와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은 세계 생산량의 4%를 담당합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공급망은 퍼센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2022년 러시아 전쟁 때도 초기 충격 이후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들은 즉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보다 먼저 가격을 올리면 고객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마진을 깎아가며 버팁니다. 그러다 모든 경쟁사가 동시에 더 이상 못 버티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가격이 한꺼번에 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비싸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후가 그 시점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매번 나오는데 실제로 내 생활에 체감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자동차 출고가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현대차 아반떼 기본형 출고가는 2021년 1,655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910만 원이 됐습니다. 2년 만에 255만 원, 15.4%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그 충격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 집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것 중 가장 비싼 게 뭔가요? 차, 세시와 창문, 냉장고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숫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낙관, 중립, 비관. 각각에서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이 다릅니다. 시나리오 1 낙관.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2개월 내에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3에서 5% 수준에서 안정됩니다. 소비자 가격 영향은 최소화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나 가전 구매 계획이 있다면 지금 진행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골번색스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분쟁 구조상 단기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게 그들의 판단입니다. 시나리오 2 중립.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현재보다 10에서 15%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출고가는 0.8에서 1.2% 추가 인상 압력을 받습니다. 세시 교체비는 8에서 12% 올라갑니다. 골번세크스가 현재 기준 시나리오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나 가전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6개월 이상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전가 시점이 6개월에서 1년 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3 비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합니다. 걸프 전체 알루미늄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25에서 40% 급등합니다. 이 경우 건설 원가 급등이 아파트 분양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직결됩니다.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분양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출고, 대기 기간이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반도체 대란 때 출고, 대기가 1년 넘게 걸렸던 것처럼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원자재 ETF가 해지 수단이 됩니다. KG 이데익스 원자재 ETF가 알루미늄 가격 연동 비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소비 시점을 조정해서 지금 계약을 앞당기겠다. 아니면 원자재 ETF로 해지하겠다. 댓글에 초록색 원 또는 빨간색 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느 전략이 역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내려오겠지. 지금부터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알루미늄 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걸프전 이후 알루미늄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3.2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도 공급망 재편 비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운송 보험료, 우회 운송 경로 비용, 재고 확보 프리미엄, 이 비용들은 전쟁과 무관하게 소비자 가격에 영구적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일시적 충격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골번세크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정리합니다. 이란이 세계 5위 알루미늄 재련소를 공격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단 하루 만에 6% 올랐습니다. 한국은 알루미늄의 92%를 수입합니다. 대체 공급원으로의 전환에는 최소 6개월, 비용은 30% 더 붙습니다. 제조업체는 6개월에서 1년 후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후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가격이 완전히 돌아오는데 3년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미루는 것이 더 비싸게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알려준 패턴입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골번섹스가 이 전쟁의 장기 충격으로 한국 코스피와 수출 기업의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원가 상승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고 주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입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내일 아침 7시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차, 세시와 창문, 냉장고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 집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뭔지, 이 채널이 다음에 어떤 계산을 해드려야 할지 결정하는 데 씁니다.